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여기 38.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SBS 기사에 따르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종합 독서율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94년에 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래로 가장 낮은 그야말로 역대 최저 수치예요. 상황이 꽤 심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 암울해 보이는 통계 속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희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전체 성인 독서율이 4.5%나 뚝 떨어지는 동안에요. 정말 유일하게 독서율이 오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20대입니다. 물론 0.8% 상승이라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20대가 출판업계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20대의 독서율 상승, 이거 물론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숲 전체를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책 읽는 사람이 줄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생존에 걸린 훨씬 더 큰 싸움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회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세요? 업계 1위의 여유로운 발언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서머님은 이걸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이건 여유가 아니라 우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서머님 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혼자 살아남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우리 옷 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 행성을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전체 환경, 이 생태계가 살아야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같이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전쟁의 규모, 이게 상상 이상입니다. 뉴욕타임스 유료 구독자 1200만 명. 와, 진짜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요, 넷플릭스는 3억 명이 넘고요. 오픈A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경쟁이 단순히 미디어 업계 내부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정된 시간과 관심을 뺏기 위한 거대한 관심 전쟁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본질은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거대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그 동맹의 기반은 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지호 작가의 책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게 그냥 저 사람을 믿어, 이걸 넘어서요. 상대방이 기꺼이 이 사람을 내 삶의 일부로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감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허한 숫자만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열수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정지우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특히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더 와닿는 이야기일 텐데요.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인기가 아니라 깊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에서 진짜 성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조회수나 좋아요가 우리 생계를 직접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신뢰에 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뜻밖의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마스시타 코노스케. 그의 책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에 따르면 그의 성공 철학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걸 솔직하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그 틈을 메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약점은 바로 학력이었어요. 근데 이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신입사원에게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는 회사 전체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대신 주변의 지혜를 빌릴 줄 아는 용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약점은 건강이었습니다. 늘 몸이 약해서 자기가 직접 최전선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취약함이 오히려 직원들의 충성심과 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리더가 모든 걸 다 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리더십 아닌가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마스시타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취약성이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팀을
우리를 지지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용기, 그것이 진짜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자병법의 한 구절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습니다. 신뢰를 쌓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심과 시간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겨놓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은 인생이란 관계를 구축하고 그 위에 신뢰를 쌓아가는 일련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이 넓은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확장하는 것, 어쩌면 그게 인생과 비즈니스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가시길 바라고, 어쩌면 그걸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미리 승리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고요. 늘 감사합니다.